부속물 매수 청구. 자, 이거 일단 첫째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다. 포기 특약은 무효다라는 거죠. 누구한테 인정됩니까?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냐? 건물 임대인 인정됩니까? 임차인에게 인정됩니까? 임대인에게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어렵다고 여러 번 이야기 드렸어요.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 자, 조문 보세요. 646조 1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찾았나요? 그걸 한번 언더라인 해두세요. 건물 임차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 동의 얻어서 부속한 물건 있는 때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환과 같다. 이겁니다. 자, 언제 할 수 있습니까? 건물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건물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거. 이걸 1번으로 하고 건물 임차인이 할 수 있고, 두 번째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종료 시. 오케이. 임대인 동의받았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할 수 있는 거죠. 임대인 동의받았던 것,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 그게 물건 이름이 뭡니까? 부속물. 부속물이란 단어는 독립된 물건이다. 그리고 임차인 소유입니다. 독립된 물건이고 임차인 소유입니다. 종료 시점에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용 편익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의 객관적 사용 편익이라 해야 돼요. 임차인의 주관적 편익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객관적 편익이라 해야 된다. 강행 규정이고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647조는요 뭐냐면, 짧게 말하면 적법한 전차인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적법한이 무슨 뜻이에요? 동의 있는 전대차를 뜻합니다. 동의 있는 전대차를 뜻해요. 동의 안 받은 전차인은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그거 구분은 이 말을 주목하시면 돼요. 적법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나갈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당신이 사시오라고. 자, 그 밑에 이제 1번이 임대인 동의 받았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를 했다, 이런 거. 방갈로 2번이 독립한 물건일 것 찾았나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2번에 2번입니다. 오로지 임차인 특수 목적에 사용되는 삼계탕집 영업에 사용 간판 부속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시험 내었던 거예요. 그 다음 임차인 지위와 분리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 분리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부속물이 아닌 게 있습니다. 4분의 1번
정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으로 되었다. 언더라인. 구성 부분으로 되면 부속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비용이 됩니다. 비용이. 그 다음 2번 요것도 시험 냈습니다. 일시 사용이다. 짧은 시간 사용하는 임대차. 여기에는 강행규정 이걸 적용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줍니다. 무단 전차인에게도 인정하지 않는다. 적법 전차인에게만 된다. 자, 효과. 매수 청구하면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합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하고 건물 인도 사이에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매매 대금 가지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것도 시험 냈습니다. 이번에 그 동시에 항변권 된다. 3번에 있네요. 유치할 수 없다. 유치권 안 된다. 되시나요? 자, 제일 밑에 갈로 3번은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니까 포기특약은 무효다. 되시나요? 딱 한 문제 내기 좋은 자리예요. 이 지문 5개 만들기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누구한테 인정됩니까? 건물 임차인. 건물 임차인. 같이 기억하세요. 임차인이 외우면 안 돼요. 건물 임차인.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거든. 이게 없단 말이에요.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부속물이 무슨 뜻이다? 오케이. 요 두 개는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읽어보자 이렇게 해야 돼요. 부속물이 무슨 뜻이라고요? 독립된 물건. 임대인 소유가 아니다. 임차인 소유다. 부속물 매수 청구는 누구한테 인정되는 겁니까?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오케이. 그거 까먹지 마세요. 그거 하나 딱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글자가 청구권이라 해도 성질은 형성권이다. 오케이. 그거. 자, 그 다음 오른쪽에 봅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오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나왔죠? 자, 봅니다. 법 조문 보세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목 체험 목축 목적 이 부분은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건물 소유 목적이라고 일단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기간이 만료하면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하고 있을 때 토지 임차인은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거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거예요. 조금 전에 한번 했죠. 첫째, 기간 만료되면 지상물이 현존하면은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할 수 있고 연장 요구할 수 있고 거절하면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형성권이다 했고요. 요거는 청구권이다. 이게 자체가 강행 규정이다. 자체가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토지 임대차에서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원상 복구 특약이 있으면 그 자체가 무효예요. 벌써 이걸 못하게 하는 거라고요. 적법한 전차인. 적법한 전차인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에게도 인정한다. 동의받은 전차인도 임대인에게 기간 만료되면 연장 요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그 밑에 여러분 갈로 2번 보세요. 건물.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판례가 쭉 나열되는데 꼭 읽어 보셔야 돼요. 그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보시면 임대차 기간 중에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만료되었을 때 가치가 잔존하면 되고 반드시 임대차 계약 당시의 건물이거나 임대인 동의 얻어서 신축한 건물만 한정될까요? 그거 아니라도 될까요? 아니라도 된다. 한정되는 건 아니다. 그거 그대로 시험 낸 거고요. 2번은 무허가 건물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예. 3번에 임대인에게 가치가 없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건 행사 요건이라 볼 수 없다. 가치 있어야 행사 요건입니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치 없어도 됩니다. 그 말이면 말투가 조금 어려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3번 문장 그대로 내세요 시험을. 3번 그 말투를 익혀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쉽게 풀어주면 좋은데 그냥 그대로 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동그라미 4번은 건물이 임대인 땅과 제3자 토지에 걸쳐 있다. 걸쳐 있으면 건물 전부 매수 청구 못해요. 임대인 땅에 있는 것 차지 빌린 땅 위에 있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셋째 줄 보세요. 임차지상에서 있는 찾았나요? 임차지가 뭐예요? 빌린 토지, 임차토지, 임차지, 임차토지. 거기에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 구분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독립성이 있는 부분만 허용됩니다. 다섯째 조건 필요 없는 말이고요. 건저당이 되어 있다.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시험 한번 냈고요. 자, 비닐하우스는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죠. 토지 임대 목적에 반하여 설치한 건물, 임대차 목적하고 다른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셋째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게 제일 많이 시험 낸 거예요.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 그러면 인정 안 해줍니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면 부속물 매수 청구도 인정 안 해주고 지상물 매수 청구도 인정 안 해줘요. 셋째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매수 청구 소유자가 누구냐? 매수 청구권자가 누구냐? 동그라미 1번 지상물 소유자에 한한다. 찾았나요? 건물 소유자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건물을 신축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해버렸다. 이 사람이 임차인인 건 맞지만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못합니다. 그거 시험 낸 거고요. 적구반 전차인 할 수 있다 했고요. 자, 그 밑에 방갈로 3번 봅니다.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서의 등기 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 갖고 있다. 자, 건물을 매수해서 점유하는 자 소유권 등기 안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다. 근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둘째 줄 끝에 법률상 사실상 처분 권한은 있다 되시나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로서 등기 명의가 없어 소유권 취득 못해도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없다? 있다. 요 2013년 대부분 판례죠. 요거 하나 주목해 두십시오.
예를 들면 갑의 토지인데 임차인 을이다. 을이 신축한 건물이다. 미등기 상태의 건물이다. 되시나요? 자, 이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다. 매수인. 등기했다 안 했다? 등기는 안 했다. 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다. 되시나요? 이 상태란 말이에요.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미등기 상태의 건물 매수인 이 사람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문제는 아직 시험 안 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4분의 1번. 누구한테 사시오라고 해야 되는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임대인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갈로 2번이에요. 임대인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해버렸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예요. 종전 임대인에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 보시면 임차인이 건물 보존 등기를 필요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 경우에 임차권 소멸 후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토지 양수인을 상대로 매수 청구하는 것 허용된다. 신소유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대항력권 갖추고 있었어. 대항력권을 갖고 있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해야 돼요. 요걸 먼저 하고 거절 당하면 그 다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요게 원칙이에요.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기간에 약정이 없다.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기간이 종료돼 버리면 임차권이 소멸하면은 토지 임차인은 이 두 개 안 해도 돼요. 즉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요것도 늘 시험 잘 내요. 그 먼저 보실 것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이기 연체다 이러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했죠. 그래서 해지되면 매수 청구 안 된다 했고, 제일 밑에 3번 보세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 통고했다 이러면 마지막 문장만 봐도 되네요.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 판례는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같이. 또 채무불이행 고고하고요. 그 두 지문은 거의 같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뭐 이거는 1차 갱신 청구하고 2차 갱신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고요. 동그라미 2번을 읽으시면 돼요. 6번 바로 위에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의 성질은 청구권이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 청구권의 성질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 임대인 동의받을 필요도 없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 한번 냈고요. 그 다음에 효과 6번 1번에 뭐가 성립한다? 강제매매. 매매 계약이 바로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금 지급하는 거하고 건물 인도하고 이전 등기하고는 동시행 관계다. 되시죠? 대금 때문에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각각 시험 다 냈어요. 강제 매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갈로 2번은 동시행 관계이고요. 유치권 안 된다 적어 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시가가 문제인데요. 그
그 첫째 줄에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입니다. 건물의 가격이 됩니다. 매수 청구 당시 시가 상당으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처음에 건축 비용 모두, 철거 비용 모두 다 들어갈까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 시험 한번 냈습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셔도 되네요. 시가를 산정하면서 영업하면서 얻고 있는 이 수익까지 고려해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거고. 기존 건물 철거하고 새 건물 신축했던 비용까지 모두 다 플러스 해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3번.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되시죠? 뭐 건저당 금액을 뭐 인수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이제 셋째 줄에 보시면 끝에 건물 시가 상당액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건저당을 말소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저당이 말소될 때까지 채권 최고액 상당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동시행이니까 말소해 주기로 했으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 거죠. 자, 4번에 항변권 행사로 인하여 그렇다 하더라도 동시행의 항변권 행사는 같이 주고받자는 뜻인데 건물에 대한 매매지 토지는 매매가 아니거든요. 이 말 이해되나요? 건물을 사세요 한 것이지 토지는 임대인 거거든요. 여전히. 그럼 이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다 보면 세월이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한두 달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건물은 동시행 관계라서 못 주겠다 하고 있지만 요 기간 동안 토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부당이득 되는 거 아시겠죠? 토지 사용료는 내놔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게 4번에 건물 사용입니까? 건물 부지 사용입니까? 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부지를 찾아내야 돼요. 글자를 놓치면 못 찾습니다. 부지. 토지는 임대인 거거든요. 자, 강행 규정이다. 특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지상 건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원상복구 특약은 무효다는 거죠. 건물 원상복구 특약은 무효다. 왜? 이 규정 자체가 강행 규정이라서 그렇다. 제일 중요한 거 다 했습니다. 두 가지. 복습할 때 요거하고 요거는 꼭 보셔야 돼요.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제목만 봐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기 연체하면 해지 사유다. 오른쪽에 보십시오. 631페이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그걸 줄여서 성관주의 의무. 임차인은 자기 건물이 아니죠. 임대인 건물이잖아요. 631페이지 제일 위에 4번 보면 성관주의 의무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십시오.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631페이지 4번에 1번 동그라미 2번. 임차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자, 갑의 건물인데 임차인 을이 거주하다가 화재로 전소되었다. 되시나요? 전부 불타버렸다. 입증 책임의 문제예요. 입증 책임. 갑이 을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을이
나의 과실이 아니다를 입증해야 된다. 어느 걸까요? 이거 시험 낸 거 이거. 서울에 사는 임대인이 제주도에 사는 임차인 을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서울에 못 살고 제주도 옆집에 살아야 되겠네. 곤란하죠. 점유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임차인이 내 잘못 아닙니다 라고 입증해야 돼요. 요거 시험 낸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증금 지급은 누가 입증해야 되나요? 이렇게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임차인이 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임대인. 요 말 보니까 이제 기억날 거예요. 요걸 시험 냈어요. 또 있잖아요. 차임을 지급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월세 줬습니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임차인이 그 뭔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632페이지 제일 위에 사각형 2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법 조문 볼게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되시나요? 이거 뒤집으면요. 동의 있으면 양도 전대할 수 있다. 그래서 양도하거나 전대할 때는 임대인 동의서 첨부시켜야 돼요.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적시 해지 사유예요. 임대인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했을 때 적시 해지 사유다.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이 페이지는 제일 밑에 갈로 2번 예외 찾았나요? 부부관계. 그거 시험 한 2번 냈는데 임차인이 무단 전대를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했는가? 부인한테 했어요. 임차인 부부에게. 그거는 임대인 관계에서 보면 어차피 같은 사람 아닙니까? 배신적 행위를 할 수 없다. 해지 사유 아니다. 이렇게 판결 났던 사건입니다. 부부관계다. 같이 살고 있는 부부한테 양도한 거 그거는 뭐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는 거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건물의 소부분을 임대차. 이 부분 할 때는 동의 있어야 된다, 없어도 된다. 동의 요하지 않습니다. 해지 사유가 아니다는 거죠. 소부분, 아주 작은 부분. 자, 오른쪽에 3번 동의 없는 전대. 요거 동의 없는 전대를 별표해 두시고 한번 공부해 두시고. 자, 갑의 건물인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갑의 동의 안 받고 전대차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전대인 되는 거 아시죠? 이 사람은 원래 임대인, 임차인, 전대인, 전차인 이렇게는 전대차
이렇게는 임대차 되시나요? 갑 동의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요거예요. 첫째,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 못해요. 병은 적법한 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하잖아요. 동의 안 받아서니까. 두 번째, 을과 병 간의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되시나요? 세 번째, 갑과 을 간의 임대차 전대차를 동의 안 하고 했으니까 임대차가 해지 사유가 된다 되시나요? 여기서 이제 갑이 해지를 했다면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이나 사용료 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해야죠. 해지했을 때니까. 해지 안 했을 때는요. 해지 안 했으면 차임을 을에게 받고 있잖아요. 임대차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갑이 병에게 청구를 못하는 거죠. 요것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을과 병 간에는 을은 갑의 동의 받아줄 의무가 있다 되시나요? 만약에 동의를 안 받아주면요,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되시나요? 뭐 계약 해지하자, 아니면 지금 나가겠다, 해지하자,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되시나요? 병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요? 동의 없는 사람이거든. 무단 전차이니까. 동의 받은 사람은 아까 된다 했잖아요. 주로 시험은 답은 이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이게 늘 낼 수 있는 자리예요. 꼭 연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를 꼭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4번이 동의 있는 전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 있는 전대. 갑의 동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첫째, 전차인 병은 자기 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적법한 전차인이거든요. 적법한 전차인. 좀 전에 이 사람한테 뭐 인정한다 했습니까? 뭐 그렇죠. 우리 복습했잖아요.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 이게 다 된다 했잖아요. 이거는 건물이고 이거는 토지고 그죠? 이게 가능하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임대차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맞죠? 갑과 을 간의 임대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갑은 을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을은 갑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을과 병 간에 전대차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임차권 요구해야 됩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병은 을에게
전차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해요. 계약은 그들끼리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뭐가 특별한가 하면 갑을 보호하겠다는 조항이 하나 있대. 갑을. 임대인 보호 조항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허용하지 않으면 원칙 갑은 을에게 청구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갑은 을에게 청구, 을은 병에게 청구하고. 그럼 돈은 거꾸로 을에게 와서 갑에게 가겠죠. 일정 금액이. 그 동의까지 해줬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바로 청구해도 된다. 이해되시죠?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이 부분은 크게 시험 잘 안 나오고요. 병 보호하는 게 있다니까. 전차인 보호 조항이 있다. 요게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요게. 시험 지문에. 물론 요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자, 첫째, 갑과 을이 임대차를 합의 해지해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한다, 존속한다. 존속합니다. 두 번째로 갑이 을에게 해지 통고로서 소멸한 경우에 이 사실을 병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면, 해지 통지하지 않았으면 역시 병의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존속한다. 대신하여 갑을 간에 끝나도 갑한테 이미 동의를 받았던 병이란 사람은 두 사람과 관계없이 존속시켜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꾸 보다 보면 별거 아니네, 그래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병이 동의 안 받았던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버립니다. 임대차가 소멸하면 전대차도 소멸해요. 동의 안 받으면. 자, 이게 동의 안 받은 겁니까? 동의 받은 겁니까? 오케이. 그래가지고 요약해보고, 요거는 동의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무단전대차. 양도는 쉬워요. 양도는 뭐 을과 병이 바뀌었다, 그것밖에 없는데. 요걸 이제 어디를 읽어야 되는가 하면 634페이지 법 조문을 쭉 읽어도 되고요. 그 제목만 봐도 벌써 설명 내가 다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 그걸 풀어서 놓은 게 오른쪽에, 또 오른쪽 페이지 635페이지 1번은 누구 보호하는 겁니까? 임대인 보호, 갑 보호 조항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2번 보세요. 누구 보호? 전차인 보호. 오케이. 전차인 보호 이 부분을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꼭 두 가지 꼭 읽어야 됩니다. 임대인 보호, 전차인 보호.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양갈로 3번 뭐가 나왔습니까? 적법 전차인의 매수 청구권, 그죠? 요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1, 2, 3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연습해 보시면 돼요. 요 관계만 어느 정도 숙지를 하면 이 문장을 중간에 슬쩍 바꿔놓으면 탁 찾아진단 말이에요.
자, 보증금 있는데요. 임대차 만료 시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생겨요. 언제 생긴다고요? 만료 시점에 생겨요. 그리고 반환할 때까지 차임을 전부 공제하고 연체 차임 전에 공제하고 그 이슬 잔액하고 건물 명도 사이에는 무슨 관계다? 동시행 관계다 이거예요. 동시행. 요거 만료 시에 남은 금액 전부 공제하고 돌려줄 때까지 동시행이다. 근데 동시행 나오면 또 어때요? 기간 끝났는데 주고받을 때까지 세월 또 가잖아요. 여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있으면 이 사용이익은 뭐다? 부당이득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시험 냈단 말이죠. 이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4번에 있습니다. 갈로 4번. 종료 후 건물 사용한 경우 종료 후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 되시나요? 불법 점유는 아닌데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페이지 넘겨보세요. 동그라미 2번 첫째 줄입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수익 해왔다면 뭐가 된다? 부당 임대료는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공제하고 주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 밑에 이제 그거는 방갈로 2번은 카바레 영업장을 폐쇄했다. 자물쇠로 잠궈놨다. 사용 안 하고. 그러면 2달 지나도 사용료 낼 필요가 없죠. 그 사건이 2번 판례 그대로 시험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카바레라고는 시험 내진 않았고요. 제 대학 제자가 그 고백을 하는데요. 젊었을 때 뭣도 모르고 춤 가르쳐 드린다 해서 갔더니 카바레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틀 나갔다가 그만두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잘 모르고 갔다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춤만 배우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 건데. 그 다음에 해지 통고 나머지는 뭐 됐고요. 그 정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주택이 몇 차 보겠습니다.